춤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다. 랩도 뭔가 그냥 시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너무 멋있다. 박진영 형님께서 저희를 조금 즐겁게 봐주셔서 우연치 않게 이제 세윤이 형 통해서 뭐 시간 되면은 맥주나 한 잔 마시자라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뭐 우리 셋이 같이 하면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기름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영 형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테마를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사랑은 조금 진부할 것 같고 핫플레이스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면 어떻겠냐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이태원에 너무 빠져 있었을 때여가지고 이태원에 곳곳에 신기한 곳들도 많았었고 강남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해졌고 홍대도 유명해졌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테마를 그날 먼저 짓고선 이제 노래를 만들게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만들고 현도 형님께서 또 피처링을 도와주셨죠. 사실은 그때 당시 어떤 프로그램의 주제가였어요. 그게 문나이트 아니냐 제목? 그거 자체가 프로그램 제목이 문나이트였었고 첫 번째 게스트분이 현도 형이 나오기로 되셔가지고 그거랑 이제 잘 맞아 떨어져서 주제곡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평소에 존경하던 현도 형과 함께 작업을 했던 계기가 됐었죠. 저는 언제 그 분들이 등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음악이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외국 음악이다라는 그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음악 같지가 않다. 지금 표현을 하면 간지난다. 그때는 그런 표현 안 썼겠지만 멋있다. 이거 음악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춤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다. 랩도 뭔가 그냥 시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너무 멋있다. 저는 그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듀스 형님들의 그 데뷔 무대를 실제로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요톱텐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느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장르가 무슨 장르인지도 모르고 근데 막 하시는 행동들은 저한테는 그냥 정말 오도방정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휘젓고선 다니시는데 계속 이렇게 터시니까. 멍하게 바라보다가 끝났는데 너무 신기했었던 게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이게 뭐지? 그러고선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현도 형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데뷔 무대를 갖고 아무도 박수가 안 나왔대.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하고선 끝나고 들어갔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웠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춤 스타일, 노래 스타일, 곡 스타일, 그리고 랩을 하는 스타일, 패션 스타일 이런 모든 스타일을 다 처음 겪는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무대를 나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를 보내주시면서 듀스라는 그룹이 각인이 됐었던. 일단은 이제 그 당시 때 90년대 많이 쓰였었던 샘플 CD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아마 리듬 패턴만 들어도 우리가 이 노래가 여기서 쓰였구나 저기에 쓰였구나 할 정도로 알 만한 샘플 CD가 있는데 거의 그 안에서 음원을 다 추출해서 만들었었던 노래고 그리고 노래 기반도 패턴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그 끝 음절들이 예전에 듀스의 고고고라는 음악에서 조금 가져와서 구국으로 좀 바꿨었던. 네. 고고에서는 계속 이제 말했듯이 고라고 라임을 맞추잖아요. 우리는 듀스 형들은 뭐뭐 하고 했는데 우리는 약간 찌질하게 뭐뭐 했고 하면 어떨까 해서 출발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고고고라는 음악을 먼저 떠올리고 우리는 구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음악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2집 앨범에 수록된 곡들 타이틀곡 집행유예도 듀스 형님들을 편곡적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었던 곡이고. 네. 그 앨범 타이틀 자체가 Back to the 90s라서 네. 듀스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거. 다 좋아해서 어떻게 뭘 좋아하지? 와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듀스라는 분들이 나왔을 때 정말 압도하는 분위기 안에서는 굴레를 벗어나가 최고였었던 것 같습니다. 듀스 성향을 봤을 때 완전체가 되는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이제 완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워낙에 다 듀스 노래 다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듣는 음악들 중에서 조금 상위권을 보면 상처를 제가 가장 최근에도 물론 아직도 다 즐겨 듣지만 상처 노래는 아직까지도 계속 즐겨 듣고 내가 만약에 이 노래를 다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이런 상상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댄스 음악인데 처음에 무반주로 시작하는 게 저 그 부분이 너무 멋있거든요. 무반주로 딱 혼자 김성재 형이 부르시다가 절규도 하시다가 댄스 음악인데 갑자기 탁 이제 비트 들어가면서 음악 시작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90년대 음악이 너무 멋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90년대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특히 동생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아저씨 생각이고 할까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땐 이랬어, 우린 이런 음악이 너무 좋았어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안에서 즐기게 되지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마주를 하나 봐요. 우리는 이렇게 그때 음악을 이렇게 즐거웠어라고. UV의 아버지시죠.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UV는 철저하게 90년대 음악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 학창 시절을 그 감성을 얼려버리고 싶어서 얼려서 오래오래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어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음악의 기반이 되어준 건 듀스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라는 말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질문 받으니까 진짜 듀스 형들이 안 계셨다면 UV가 완성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듀스는 한 번도 레트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듀스는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도 형님의 진짜 그 공격적인 편곡, 힙합, 펑크, R&B 당시 미국에서 했었던 장르를 거의 다 보여주셨었고 김성재 형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그 당시 때 김성재 형님의 댄스 동작이나 스타일링을 보면서 레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김성재는 김성재고 이현도는 이현도지 90년대라고 칭하기에는 저는 사실은 듀스는 듀스 클래식으로 그냥 영원한 브랜드가 아닌가.